나는 누구인가? 순례자인가? 역행자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 잠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 폭염 때문에 사과 착색 발현이 아주 미흡합니다. 따라서 추석 대목 사과인 홍로 품종을 아직까지 수확을 다 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목 이후에 수확되는 홍로 품종 또 기타 품종에 대해서는 조직 연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아울러서 많은 열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선 현장을 같이 돌면서 9월달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가소는 갈반도 없고 탄저, 견물색은병도 현재 유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5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로 품종의 착색이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수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파종한 종자는 발화가 불량하고 배추도 생육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하우스 재배 토마토에서도 수정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감귤에는 열과 피해도 상당히 극심하게 발생됐습니다. 우리 사과에서도 일부 품종에서 낙과가 이미 발생된 가수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착색에 관여되는 여러 조건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맛도 아주 중요한 품질 요소에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색깔이 나쁘게 되면 판매하시기가 사실 엄청 곤란하게 됩니다. 이 사과의 착색 발현 조건은 크게 4가지로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저 하늘의 햇볕. 둘째, 이 이파리의 건전성. 셋째, 적정한 수세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4번째, 낮과 밤의 일교차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바로 내가 처한 가수원의 환경 조건입니다. 원래 사실 이렇게 9월 중순인 현재까지 낮 온도가 35도가 되는 이런 날씨를 누가 과연 예측을 했겠습니까? 사과콜라 방송에서는 7월 초부터 7월 하순경이 되면은 35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잎을 조기에 일찍 따내지 말아달라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리와 칼슘 역시 착색 발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상가리, 황산가리의 적절한 시기에 토양 시비 또는 칼슘 연면 시비를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착색 발현의 효과적인 온도는 15도에서 20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35도 이상이 지속되게 되면 착색 발현이 순조롭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10도 이하가 되어도 착색 발현이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멈춰버립니다. 후지에서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은 깔이 붙어야 됩니다. 적정 시기가 지나면은 별 뭐를 해도 안 붙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품종에서는 낙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생종인 후지 품종에서도 가수원에 따라 일부 낙과가 발생될 수가 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파리가 과합성 활동을 통해서 당분을 생성하고 만들어진 당은 이 과실로 이동해서 축적을 하게 되고 일교차에 의해서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발현되게 됩니다. 일교차가 없다 보니까 착색 발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당을 축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잎 스스로의 자체 호흡에 사용되어 버립니다. 제가 무효엽과 유효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 속의 잎들은 모두 무효엽이다. 햇볕을 보는 잎들은 유효엽이다. 이 잎들이 과합성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100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고온이 지속되면 10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들어진 그 10개도 이파리 본인의 호흡 에너지로 쓰기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착색에 사용될 축적량이 없다. 즉 밤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되면 과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당을 밤에 열매로 이동시켜 그 당을 축적시켜야 되겠지만 밤 온도가 계속 높게 되면 호흡에 대부분 소모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 이러한 잎들을 많이 제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날씨라 해도 절대 잎을 많이 따내지 마십시오. 열매 하단부에도 착색을 유도하는 은박지 피복은 착색이 상당히 발현된 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착색 호르몬은
안토시아닌과 황적색 호르몬인 카로티노이드가 되겠습니다. 해발이 있고 일교차가 클수록 이러한 착색 호르몬의 생성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해발이 낮을수록 일교차가 적습니다. 고온기에는 착색에 불리한 환경 조건이 됩니다. 앞전에 제가 금년 일부 품종에서 낙과가 발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생종 후지 품종에서도 낙과가 가온에 따라 올 수가 있다. 낙과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시라노 골드와 홍옥, 아리스 품종에서 이미 낙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폭염과 고온이 너무 장기간 나타나다 보니까 이파리들이 만들어낸 동화산물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열매를 잡아둘 수 있는 체력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무는 본인 스스로의 수체 유지를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재계의 분신은 이 열매 일부분을 부득이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리적인 낙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폭염과 지속적인 고온은 모든 작물을 힘들게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낙과 방지제는 열매가 두세 개 낙과가 일어나면은 저녁 무렵에 칼슘과 함께 살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티폴의 양은 물 500리터 기준 120ml에서 200ml, 칼슘은 소산태 칼슘이나 3가지 이상의 복합형 칼슘을 선택하셔가지고 1.5kg 혼용하십시오. 제가 영상에서 특정 제품을 올린다고 아주 간혹 댓글로 나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국내 이러한 4종 복합으로 등록된 수가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직접 해보거나 가수원에서 실제 하신 그 결과물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종류와 상표명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론적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약 10일 이상의 비가 없다면 관수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일부 낙과를 유발하고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지속적인 고온과 폭염도 낙과와 잎 황화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삼나이가 적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요인에서 기인이 됩니다. 굵어질 겨를이 없습니다. 이 이파리가 양분을 생성해도 본인 호흡하기도 바쁘다. 나무는 물을 간절히 갈구하고 있지만 지나친 관수는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수는 3일 간격 회당 2시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확 한 달 전에는 관수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9월 하순부터는 이 뿌리가 본격적으로 토양 속에 니트로겐을 빨아올리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착색에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확 시기에 비가 오게 되면 색이 나다 말고 돌아갑니다. 회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증거입니다. 잎을 일찍 많이 따지 마셔야 합니다. 착색에 관여하는 것은 햇볕과 일교차와 가온의 지리적인 조건 그리고 이파리입니다. 7월달에 갈르반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적이 과거 많았습니다. 그에 알도 굵지 못하고 색깔이 아주 미흡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이파리는 이 열매를 가리는 잎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 훑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 훑어버리게 되면 색깔과 맛이 더 나쁘게 됩니다. 착색이 일부 진행된 후에 이러한 잎을 따십시오. 이후에 반사 필름을 까시고 착색이 반쯤 나면 은박지를 밟으면서 최종 부족했던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잎따기 작업도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도장성 직립질을 환하게 따셔가지고 수관 안쪽으로도 햇볕이 고루들게 하십시오. 명절 끝나고 9월 20일 이후부터 서서히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월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실 내에 질소가 많이 유입되기 전에 인산가리 또는 칼슘을 먼저 자리를 차지하게 해야 한다. 질소의 자리를 줄여야 한다. 질소질을 분해를 시켜야 한다. 그것이 질소와의 기량성인 칼슘이나 가리가 되겠습니다. 11월달 온도가 10도씨로 내려가게 되면 색발연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 약 40일 전부터는 착색 관리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도장지를 따내는 것입니다. 명절 후에 따시면 후지 기준 대략 수확 전 약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칼슘 한번, 인산가리 한번, 전문 착색 발연제 1, 2회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교차와 수치관리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종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해 전반적으로 잎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만 일부 가수원에 갈반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심하게 나타나는 가수원도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탄저병이 심한 가수원도 일부 있습니다. 누차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내 가수원에 사용하는 물 수질 pH 검사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약재 선택과 양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호제 살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햇볕이 뜨거운 이런 고온기에는 해충의 기습을 또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복숭아 순나방 이렇게 사과가 모이는데 요 사이에 발생되는 잎말이나방 피해, 야간 흡수 나방, 노린재 흡즙 피해, 현재 응애가 심한 가수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파리에 응애를 먹게 되면은 이 잎은 죽은 잎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광합성 활동을 전혀 하질 못합니다. 색깔도 나지 않고 당도도 떨어지고 과도 굵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꽃눈의 충실도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필요하면은 살충제도 2가지를 섞어서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살충제는 알타코아, 알리세, 신기록D, 가이던스, 프레바톤 1.5봉 여기에다가 팬텀이나 피레스 이런 살충제를 추가로 섞어 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가리 연면시 비용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피틴골드, 브리오, 깔잡이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확 인접 무렵에 가룡살포는 약흔이 남기 때문에 가급적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병이 오거나 벌레 먹은 것은 원천적으로 정상 판매가 어렵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좋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역행자인가? 남들과 다르게 하고 있는가? 남들 이파리 많이 딸 때 나는 적게 따고 있는가? 일찍 딸 때 늦게 따고 있는가? 물검사 안 할 때 물검사 했는가? 남칠 때 약을 따라치는가? 내가 주도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가? 미량원소 안 줄 때 나는 적극적으로 적정 시기에 시비를 하고 있는가? 나의 잎은 깨끗했는가? 남들이 고민하지 않을 때 나는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지상부의 나무 이파리만 고민할 때 나는 침묵을 지키는 나무의 뿌리를 생각해 보았는가? 무엇을 갈구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나는 순례자인가? 역행자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되면 온 우주를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